뭐 필요한 거라도 있어요? 아니면 아니 괜찮아. 잠깐 쉬고 있었어. 부탁인데 여기 앉아줄래? 저 사람은 타일러 파이트야. 그는 조깅 중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체포돼 일부가 관대한 합의라 부르는 조건으로 수감 중이야. 파이트가 왜 다시 감옥에 가고 그의 형량이 처음부터 왜 논란이 많은지 설명할게. 저는 앙제네 리비, 여기는 크라임 픽스입니다. 타일러 파이트는 최근 플로리다 오렌지 카운티 감옥에서 며칠 밤을 보냈어요. 그건 올랜도에서였고 그는 보호관찰 위반으로 체포된 뒤였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보호관찰을 위반하지만 저희가 그들에 대해 알려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이 사건은 매우 특별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타일러 페이트는 올해 4월에 처음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혐의는 성폭행, 미수와 폭행이었습니다. 진술서에는 4월 10일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이 작성했습니다. 오전 4시 19분경 피해자는 달리기를 하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약 오전 4시 28분경 피해자가 노선벌랜드 애비뉴 1800번지 앞을 북쪽으로 달리던 중 신원 미상의 백인 남성에게 클로스라인 공격을 당했고 이후 그 남성은 타일러 파이트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는 클로스라인 공격에 대해 누군가 팔을 곧게 뻗어 자신의 가슴과 목 부위를 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등을 대고 넘어졌습니다. 피해를 주는 남성과 싸웠다고 진술했다고 형사가 적었습니다. 그녀가 넘어지자 페이트가 다가와 올라탔습니다. 그녀는 그를 발로 차며 소리쳤고 페이트는 손과 무릎을 가까이 하며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피해자는 강간당할까봐 두려워했고 그를 발로 차며 페이트가 완전히 올라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녀가 땅에 쓰러져 있자 페이트는 미소를 지으며 피해자의 큰 비명소리에 자리를 떴습니다. 그녀는 즉시 노선벌랜드 애비뉴를 따라 북쪽으로 달렸고 마지막으로 페이트가 웨스트 뉴햄프셔 스트리트를 따라 동쪽으로 달리는 것을 봤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이번 공격으로 오른쪽 팔꿈치에 긁힘과 아래 십술에 작은 찢김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진술서는 계속해서 피해자는 페이트를 키 5피트 9인치의 백인 남성, 짧은 밝은 금발머리, 연한 파란색 후드티, 흰색 속옷, 어두운 바지와 배낭을 착용했다고 묘사했습니다. 오전 6시경 경찰관들은 해당 지역에서 영상 감시 자료를 수색하기 시작했고 여러 개의 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노선벌랜드 애비뉴 1800번지에 거주하는 주민과 접촉했으며 그 주민은 사건 당시에 네스트 카메라 영상 감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이 영상 감시에 포착되었습니다. 올랜도 경찰은 용의자가 동네를 걷는 감시 영상에서 이 장면을 캡처해 공개했고 이후 그가 페이트임이 확인됐습니다. 진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4월 10일 대략 오전 4시 28분경 페이트와 같은 옷을 입은 백인 남성이 흰색 렉서스 SUV 뒤쪽에서 북쪽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 피해자로부터 큰 비명이 들리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잠시 이어지다 피해자가 북쪽으로 달아납니다. 참고로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에 웨스트 뉴햄프셔 스트리트와 예이츠 스트리트에서 영상 감시가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영상에서 페이트가 그 지역을 돌아다니는 게 보입니다. 페이트는 웨스트 뉴햄프셔 스트리트의 사건 현장에서 동쪽으로 2집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오전 8시 45분경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은 일리노이 애비뉴와 밀러 애비뉴에서 페이트와 접촉했습니다. 페이트는 여전히 피해자가 묘사한 사건 당시와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페이트는 또한 피해자가 제공한 특징과 일치했습니다. 페이트는 체포되어 올랜도 경찰서로 이송됐습니다. 페이트는 미란다 권리를 고지받고 형사들과 대화에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페이트는 그 동네에 없었고 플로리다 윈터파크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페이트는 잠자는 동안 오른쪽 팔뚝이 누군가에게 짓밟힌 듯 아팠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밤 경찰은 그의 팔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아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했듯이 그들은 페이트를 구금했습니다.
페이트는 성폭행 미수와 폭행 혐의로 오렌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2024년 초 다른 사건에서 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주검찰청은 타일러 페이트가 복역 기간을 인정받아 보호관찰로 석방되는 유죄 협상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타일러 페이트가 다시 구금된 후에 주검찰청은 그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주 검찰청의 성범죄 전담 부서가 그 사건을 검토한 결과 페이트 씨의 성폭행 의도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중범죄 폭행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오렌지 카운티 교도소에서 225일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그때까지 복역한 225일 이 형기에 산입되었습니다. 또한 몇 가지 특별 조건이 포함된 3년간의 보호 관찰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보호 관찰 판결과 특별 조건들은 모두 지역 사회의 안전을 염두에 두고 부과된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 조건은 그가 성심리 평가를 받고 이후 권고된 치료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사건 발생 지 3블록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주 검찰청의 모니크 워렐 검사는 피해자가 타일러 파이트 보호관찰 및 석방 합의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행정적 오류에 대한 의문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검사도 판결 유보와 관련해 실수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실수가 판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페이트 씨가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라는 사실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타일러 페이트의 보호관찰 위반 고소 경위를 말씀드릴게요. 보호관찰 담당관은 타일러가 11월 20일에 기관에 알리지 않고 주소를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할머니는 타일러의 정신질환 때문에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보호관찰관에게 말한 듯합니다. 또한 보호관찰 담당관은 타일러가 12월 9일 예정된 심리성적 검사에 불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2월 15일 그를 발견했습니다. 뭐 필요한 거라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괜찮아요. 잠깐 있을게요.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나요? 그냥 앉아주세요. 저 감옥 가는 건가요? 앉으세요. 저도 알아요. 앉으세요. 저 감옥 가는 건가요? 아니면 뭐죠? 두 손을 등 뒤로 하세요. 당신이 타일러인가요? 네. 타일러? 알았어. 왜 체포하나요? 저 보호 관찰 중이에요.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하자. 나 혼자 있을 때는 장난 안 쳐, 알겠어? 찰리 26, 한 명 확보했습니다. 알지? 우리가 뭔가 놓쳤으면 너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거? 좋아, 괜찮아. 양말에 신분증이 있는데 그게 전부야? 아니야, 내 신분증은 거기 있어. 앉아 계세요. 제가 당신의 확인해 볼게요. 죄송한데 이것만 빨리 확인하고 띄워줄 수 있나요? 알겠어요. 발 조심하세요. 무릎도 조심하시고요. 알겠죠? 오렌지와 오시올라 카운티주 검찰청장 모니크 워렐은 법률 시스템의 정신건강 및 노숙자 문제 처리에 허점이 있다고 비판합니다. 파이트의 보호관찰 위반에 대해 정신질환과 노숙 문제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해결하도록 만들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주 이 문제들이 돌봄의 대체제로 법정에 끌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검사들은 개입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지만 우리는 치료, 주거 또는 지속적인 감독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미스터 페이트가 감옥에서 출소한 후에 보호관찰 기간을 권고함으로써 판결 시 선견 지명을 발휘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원의 감독을 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권고는 수감 이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고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개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정신건강 시스템의 더 넓은 공백을 반영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악화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의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저는 사건을 기소하고 검사 사무실을 감독한 경험이 많은 분을 모시고 싶어요. 그분은 데이브 에런버그예요. 그분은 플로리다에 있는 판비치 카운티주 검찰청의 전직주 검사였고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브 이 사건에 대해 읽었을 때 처음 느낀 솔직한 반응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는 타일러 파이트라는 사람이 이런 합의를 받았다는 게 좀 충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 검사가 그녀는 아니면 그들은 그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걸 입증할 수 없다고 느꼈대요. 그래서 풀려났고 이후 가석방을 위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 사람은 정말 나쁜 놈이고 정신질환도 있습니다. 그는 지역사회에 위협적이며 모두가 그의 나쁜 짓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깅하던 사람이 밖에 나가 있던 시간대를 생각해 보세요. 아주 이른 아침이었잖아요. 이 사람은 어슬렁거리며 분명 나쁜 짓을 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전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적 무능력 때문에 일부 혐의는 실제로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지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는 사회의 위협이어서 다시 감옥에 가 다행입니다. 저는요, 걱정되는 게 저는 항상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문제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정신질환이 치료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행동도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여전히 거리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는 감옥에서 나온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이미 2번이나 보호관찰 위반을 했어요. 아시겠죠? 보호관찰관에 따르면 그는 할머니와 함께 살지 않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성심리평가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런 점들이 걱정돼요.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중요한 평가에도 안 나타났으니까요. 네, 이웃들도 그가 사건이 일어났던 동네에 다시 나타난 것을 봤다고 신고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했던 거죠. 네, 이 사람은 다시 감옥에 가야 해요.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잘못된 칸에 체크해서 유죄 판결 대신 판결 유예를 했던 그 실수 때문에 이제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판사가 그가 보호 관찰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것이고 그러면 판사가 그에게 중범죄 폭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가 됩니다. 그건 앞으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스토킹하거나 공격하지 않도록 필요한 도움도 받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의 선택지는 이제 더 제한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경범죄와 판결 유예가 적힌 전과 기록만으로 밖에 나갈 수 없을 겁니다. 그는 이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니크 워렐이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미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행정 실수나 검사 측에서 서류를 잘못 처리한 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있잖아요. 그녀는 약간 변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 검사가 실수한 걸 감싸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아야 하니까요. 그의 정확한 이력이 기록에 남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봐요. 정말 그래요. 이제 잘못된 칸에 체크한 건 큰 실수였어요. 여러분이 주 검찰청 검사였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저는 모니크 워렐을 알고 있고 그녀를 매우 존경합니다. 저는 그녀를 친구로 생각해요. 그녀에게는 많은 일선 검사 보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실수하면 그녀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상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실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수는 상당히 큰 실수입니다. 이건 단순히 T나 I의 표시를 빼먹은 게 아닙니다. 이건 유죄 판결이 나야 했던 사건의 처분을 바꿔서 대신 판결 유보로 처리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가 집행유예를 위반해 판사님께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될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절차를 마련해 주세요. 이런 일은 사람들을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걱정되는 점이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이 저를 걱정하게 만드는데, 물론 저는 이 사건의 개연성 진술서에 적힌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 사건이 기소된 대로 성폭행 미수 시도라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제 말은 새벽 4시 28분에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어슬렁거리고 있었잖아요. 그는 조깅하던 사람을 갑자기 넘어뜨린 혐의가 있어요. 그녀 위에 올라타려고 했어요. 제 말은 경찰이 묘사한 것처럼 그녀 위에 올라타려고 했다면 그건 성폭행을 시도하려는 게 아니고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죠. 그리고 제 생각에 그가 도망친 이유는 물론 그 아이 마음속은 모르지만 하지만 그가 도망친 유일한 이유는 그녀가 여성들이 배운 대로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비명을 질렀거든요. 그녀가 너무 시끄럽게 소리 지르자 그는 이건 좀 힘들겠는데 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니크 워렐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죠. 검사들이 이 사건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고요. 대부분의 사건이 합의로 해결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데이브, 그걸 보면 제 말은 그가 또 뭘 하려고 했겠어요. 안제넷 사건의 사실을 다시 살펴보면 그는 어떤 옷도 벗지 않았어요. 그는 옷을 벗으려 하지 않았어요. 진술서에는 그가 그녀를 옷걸이처럼 잡아 넘어뜨리고 위에 올라탔다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그녀를 성적으로 공격하려 했을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네, 아마도요. 하지만 검사들은 단순 개연성보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며 합리적 의심 없이 사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사건을 중범죄 성폭행이 아닌 중범죄 폭행으로 기소한 이유를 이해합니다. 피해자의 방어 덕분에 그는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만큼 충분히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검사들에게 힘든 싸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을 때만 기소하도록 윤리적으로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의로 그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기소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가벼운 혐의로 기소한 겁니다. 하지만 검사가 사건 처리에서 칸을 잘못 체크한 실수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검찰이 중범죄 성폭행이 아니라 중범죄 폭행으로 기소한 배경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성적 폭행 미수였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 불만이 있습니다. 미수 맞아요. 기소는 같아요.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심리를 파악해야 하고 그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녀를 성적으로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제 생각엔 원인 진술서 외에도 더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는 분명히 그걸 인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는 실제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마 원인 진술서에 따르면요. 그가 감옥에서 보낸 225일과 그 후에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 그리고 그게 바로 인정협상, 즉 플리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미 복역한 기간이었고 그 후에 그를 풀어줬어요. 그의 과거에 따라 다르죠. 지금 그는 전과 기록이 있어요. 하지만 그의 이전 유죄 판결이 실제로 중범죄 판결이었는지는 저도 확실하지 않아요. 저는 그 정보에 접근하지 못해 그게 중요해질 거예요. 그가 예전에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요. 그렇다면 그는 이보다 더 많은 형량을 받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는 더 많은 형량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양형지침에 따르면 그렇고 왜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지 알 것 같아요. 당신은 이미 225일 동안 감옥에 있었잖아요. 당신이 모든 조건을 지켜야 하며 우리는 그렇게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제게 가장 큰 질문은 그가 과거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그랬다면 그건 판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브 모니크 워렐은 이 문제의 많은 부분이 노숙자 문제와 정신질환과 관련된 시스템의 허점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저도 그 점을 완전히 이해해요.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다루는 것이 항상 핵심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그냥 위험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밖에 나와서는 안 됐던 사람이에요. 아마도 자신의 보호관찰관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기요, 저 갈 데가 없어요. 할머니가 여기 있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심리성 평가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고 싶지 않아서요.
제 말은 여기 상황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요. 하지만 이게 바로 정신건강 치료에 돈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이죠. 법 집행 기관이 주요 정신건강 제공자가 되는 상황이죠. 여기 판비치 카운티에서는 주요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가 카운티 교도소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플로리다가 유명한 이유죠. 우리는 범죄에 대해 사후에 매우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범죄로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치료나 예방에는 플로리다는 선제적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각지대에 빠지게 됩니다. 네, 이 사람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런 범죄를 또 저질렀다면 그때는 엄중하게 다뤄야 하고, 그래서 그의 전과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심각한 사건이고 정말 우려스러워요. 감사합니다, 데이브 에런버그. 감사합니다, 안제넷. 타일러 파이트는 이번 보호관찰 위반과 관련해 12월 22일에 기소 절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번 크라임 픽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엔제넷 리비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